예, 행안부 차관입니다. 네, 차관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하여 인사청문 요청안을 송부할 예정이고, 이에 대해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인사청문 요청서 접수를 거부하겠다, 이런 언론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 잘 알고 계시죠? 네, 언론에서 봤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한 행안부 답변이 있습니다. 전자문서가 수신기관의 정보 시스템에 입력되면 해당 전자문서는 효력을 발생하며 수신기관 측의 문서 접수는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답변서 아시죠? 네, 행정업무 규정입니다. 예.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국 정부가 인사청문 요청안을 전자문서로 송부하게 되면 국회가 이를 접수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시점부터 20일에 인사청문 시한이 자동 기산된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 맞습니까? 정부 행정부 내에서는 행정업무 규정을 적용이 되고, 또 국회인 경우에는 또 국회 사무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두 가지 규정이 똑같이 도달이 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행정부의 입장도 도달이 되면 효력을 발생한다는 그 입장 맞죠? 대통령령 차원에서는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국방부 차관 나와주세요. 대통령이 고립된 상태에서 만일 북한이 연평도 포격이나 천안함 폭침 같은 도발을 감행한다면 그에 대응할 현 단계의 국군 통수권자는 누굽니까? 예, 지금 권한을 대행하시는 총리님이 그 통수권을 행사하십니다. 각각의 사안에 대해서 대응하는데 대통령 권한 대행이란 이유만으로 국군 통수권 행사에 제약이 있습니까? 현재 제약 없습니다. 제약 없죠? 예, 소위 소국적 현상 유지라는 이유로 거기에 대해 대응을 못한다면 결국은 국가 안보가 위태롭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대통령과 동일한 권한이 주어진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예, 통수권에 한해서는 대통령과 동일한 권한을 행사하십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외교부 차관 나와주세요. 지난 8일 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탄핵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권한대행과 28분간 통화했죠. 그렇습니다. 네. 국제무역 질서가 불안한 지금에 미국 등 외국과의 조약 체결이나 비준이 필요하다면 그 권한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대통령 거리 상태에서 대통령의 권한이 포괄적으로 위임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권한 안에 조약 체결권과 외교권이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약을 체결하고 비준하는 데 있어서 권한 대행이란 이유로 권한 행사에 한계가 존재합니까? 그 구체적인 사안과 국익에 따라서 결정할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포괄적으로 위임이 됐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대행이 그대로 행사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외교부의 공식 그게 입장이죠. 헌법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법무부 장관 나와주세요. 네, 장관님. 예.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사건이 전역 일치로 기각이 됐습니다. 주요 탄핵 사유는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핵심 사유였던 12.3 비상사태 개헌 관여 의혹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기간 119일이라는 기간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이 헌법재판을 받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법무부 장관의 입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죠.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탄핵을 받을 제 스스로 제가 탄핵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런 증거 없이 탄핵 소추되었고 그로 인한 직무정지 기간이 119일에 이르른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1997년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사건이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한 사건입니다. 그 판례에서 내란 상태의 종료 시점을 1981년 1월 24일 비상계엄 해제 시점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비상계엄 해제와 함께 내란은 종결되었다는 것이 사법부의 최종 판단입니다. 잘 아시고 계시죠? 예, 판례의 입장이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유일한 판례입니다. 이 판례에 의하면 12.3 비상계엄은 12월 4일 새벽 4시 30분에 해제되었습니다. 그 후에 각종 정치적 주장이나 행동을 내란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것이 본 의원의 입장입니다. 우리 장관의 입장은 어떤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2월 4일 안가에서 모여서 다시 계엄을 모의했다. 내지는 계엄과 관련된 논의를 했다는 것이 계엄의 공모로
이야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비상계엄 해제 후 5개월이 지난 지금에도 내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주장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 내란 동조 세력이라 낙인 찍고 심지어 당 해체 주장까지 공공연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적인 개헌 요구는 거부하며 내란 종식이 먼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주장은 전형적으로 국민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고 전국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개별식 선동에 불과합니다. 우리 한덕수 권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헌재는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을 공식적으로 선고했습니다. 그 시각을 명시한 이유 장관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시각부터 대통령이 고리 상태에 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각부터 헌정 질서의 중단 없이 헌법 제71조에 따라서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대행하게 됐다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약 100일간 한덕수 권한대행은 7건, 최상목 권한대행은 9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2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2004년에 고건 전 총리 역시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사면법, 거창사건법 개정안에 대해 제2요구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사면, 가명, 복권과 같은 대통령 고유 권한도 마찬가지입니다. 2017년 황교안 권한대행은 사고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2009년 이후 최대 규모의 가석방도 단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고려된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을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 헌법의 원칙이자 행정의 연속성을 위한 필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헌법에 제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난 법사위 회의에서 김정은 헌재 사무처장도 대통령 고유 권한인 국군 통수권, 조약 비주권, 제2요구권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도 달라질 수 없습니다. 법무부 차관도 고리 상태에서는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가능하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장관께서도 동의하십니까? 예, 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 헌법재판관 임명 지명과 관련하여 지난 11월 헌재 효력정지 가처분과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거 아시죠? 재판 계속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국회가 권한을 침해당했다고 볼 만한 사안인가요? 재판 중에 있어서 제가 언급하기엔 적절하지 않습니다. 6.3 대선에서 승리한 대통령의 미래 임명권을 침해당했다는 건데 그렇다면 그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능한 겁니까? 그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국가 최고 책임자로서 국정에 일부의 흐트러짐도 없이 정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